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쌤입니다. 국가직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 그 서울시 시험에서 여실히 증명됐죠. 일정 수준의 어휘 실력이 도달하지 못하면 고득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문법적 지식, 뭐 독해 스킬 아무리 받쳐줘도 일단 어휘 자체의 그런 실력이 어느 정도 와 있어야 돼요.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이 자기가 어휘 늘 꾸준히 외웠던 그 단어 암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세요. 어차피 단어, 어휘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꾸준히 해갖고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다뤄볼 내용은 이 단어, 주제별 단어에서 이제 주거, 의식주에서 주죠. 먹고 사는 내용에서 이제 사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봐왔던 그 단어들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법, 교육 이렇게 좀 무거운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가볍죠. 하지만 일단은 쉬운 단어들, 너무 캐주얼한 단어, 딱 보고 딱 이해되는 거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다 안 했습니다. 다루지 않고요. 일단 외우기 어려운 단어, 그리고 이 정도 단어가 시험에 나올까? 긴가민가한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들, 헷갈리는 단어들, 뭐 이런 단어들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꼭 이번 시간 안에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약간의 어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갑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보게 될 텐데요. 뭐 주거라는 큰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집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집에서 중요한 부분들. 요게 좀 보면은 좀 나오나 utility도 있고 property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나가 숙박이랑 주택 해갖고요. 조금 더 큰 범위로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일단은 좀 많긴 많지만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해하면서 외우면은 정말 안 까먹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어 자체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거를 볼까요? 주거에 대한 이야기.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첫 번째 단어 reside는 resident는 다 아실 거예요. 얘는 이제 발음이 resident, 우리 주민인데 얘가 reside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살다입니다. 여기 보면 dwell이라는 단어 보이죠? 얘도 살다죠. 이 두 단어가 살다로는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residue라는 단어는 잔여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 나오는 단어예요. 상추에서 뭐 상추를 물로 막 씻어도 농약에 그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얼굴 위에 메이크업 레지듀, 화장을 이제 한 다음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고, 잔여물 꼭 아셔야 되고요. 이 dwell이 살다, 거주하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독해에서 dwell 뒤에 on, reflect 다음에 on이 나오면은 이거 약간 추상적인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dwell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reflect도요. 이거 우리가 반영하다라는 뜻 알죠? 하지만 앞에 사람일 경우, 주어가 사람일 경우는 뒤에 거에 대해 반영하다라는 뜻은 그거를 자꾸 되돌아보면서 곱씹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 반드시 뒤에 on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I would like to dwell on 하면은 어디에 내가 살고 있죠? Several important issue.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의해서 막 살고 있나요? 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밑에를 보시면은 inhabit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다 아는 단어죠. 근데 왜 썼냐고요? inhabit는요, 뒤에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live랑 다릅니다. live in the house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같은 경우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붙이면 돼요. 바로. 어디에 살다 할 때 바로 그 집에 살다 하면은 inhabit the house 바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abitat 같은 경우 방금 여기서 나온 거겠죠. habit이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habitat는 동물이면 서식지, 사람이면 주거지가 되는 거고요. rehabilitate, 여기 at가 붙은 동사거든요. 그래서 re가 붙었죠.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벗어난 사람들, 뭐 알코올 중독으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아니면 너무 부상을 심하게 다쳐서 부상당해갖고 이제 경기를 못하는 선수들, 뭐 재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얘기했지만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막 마약 프로그램을 이제 뭐 수행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회에 복귀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다, 사회 복귀를 돕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밑에 linger, sojourn, procrastinate 나왔는데요. 이 단어들은 왜 썼냐면요.
일단 이게 stay 알죠? 머무르다. stay와 거의 이제 친구들인데요. 살다라는 거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무르는 단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 우리가 외우기 어려운 단어를 몇 개입니다. 그래서 linger 같은 경우는 오래 남다, 오래 머무르다. 이게 stay longer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linger입니다. 사람도 쓸 수 있고요. 앞에 linger 앞에 주어로 뭐 냄새나 아니면 뭐 이런 분위기, 뭐 이렇게 향기 이런 것도 이렇게 쭉 머물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링거가 돼요. 근데 뭐 병원에서 링거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걔는 R이에요. L이 아니고 R이기 때문에 걔랑 다른 거고요. 밑에 소저는 지금 명사입니다. 체류라고 써있죠. 스테이 같은 거죠. 체류. 그래서 이 journey에서 뒤에 EY를 붙이면 아시다시피 journey잖아요. journey. 그래서 여정을 떠나는 게 journey 아닙니까? 앞에 so가 붙은 건데요. 이 surgeon.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so가 이제 여기서는 아래쪽이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딱딱 머무는 거예요. 예. 정착을 하는 거죠. 가면서. 예. 그래서 surgeon입니다. 옛날에 화성 탐사 로봇이 소저너였거든요. 여기 ER을 붙어갖고. 예. 그래서 우주선 이름이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자, 밑에 procrastinate에서 크레스틴이라는 뜻 자체가 이게 이제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내일, tomorrow예요. tomorrow. 그래서 내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꾸물거리면서 그냥 내일로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꾸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tardy가 보이죠? 이 느린 지체된이라고 써있는데요. retard, 요 지연시키다가 더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 re가 보이잖아요.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다시 뒤로. 그래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보통 이 단어 retarded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뭐 경제가 지체되거나 아니면은 발전이 지연되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retarded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만히 머무르는 단어들, 살다와 관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쉬운 단어인 settle과 set인데요. settle이나 set이나 같이 앞에 set가 보이죠.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settle, set이요. 그래서 정착하다, 해결하다도 마찬가지. 뭔가 막 움직이던 게 갑자기 딱 이렇게 가라앉고 정지되고 고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set도 마찬가지예요. 정하다라는 게 딱 놓는 거거든요. 놓다라는 뜻 써있잖아요. 딱 놓다. 그래서 전부 다 얘와 관계가 있어요. 보통 settle 뒤에 down을 써갖고 settle down이 보통 정착하다 아래 딱 놓여갖고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은요. 밑에 earn a living과 make, 여기 보이면은 이제 ing 그냥 뺄게요. 그래서 make a living, earn a living. 전부 다 뭐죠? 먹고 살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아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standard of living은 요것도 잘 나오죠. 독해에서.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standard, 표준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생활 수준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려가고 한 번에 보겠습니다. dispense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동사 중에서 여러 가지 살다와 관계된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 dispense with가 뭐뭐 없이 지내다죠. 나 그거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거 없이도 나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do without이라는 수거로 많이 쓰이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dispense라는 뜻은 원래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지통, 뭐 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냅킨 같은 거 통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약 같은 거 나오는 통 이런 거 전부 다 dispenser라고 그래요. dispenser. 뭐 일회용 물티슈 이렇게 뽑을 때 그 통도 디스펜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어주다는 뜻인데요. 내어주면서도 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너 가져. 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do without, 뭐뭐 없이 시대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일단 볼까요? indispensable 하면은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앞에 in이 붙어서. 그래서 필수적인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거. 내어줄 수가 없는 거니까요. 밑에요. 위에요. I found it very hard to dispense with coffee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석이 되죠. 앞에 find 다음에 it이 나오면 it 해석 안 하죠. 그 다음에 to부터 해석해서 커피 없이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I find, 나는 안다,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밑에요. renovate, innovation, novel, novelty, novice.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었죠? nove가 붙었죠. 그래서 이 노바 있잖아요. 노바, 노블 이렇게요. 슈퍼노바, 뭐 초신성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new라는 단어입니다. new, 새로운 거요. 그래서 요거 보이죠? novel, 새로운 소설. 글 중에서 새롭게 딱 신간 나온 거 소설, novel이고요. 새로운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죠. 그리고 innovation에서 새로움을 안에다 딱 집어넣는 거죠. innovation. 그러니까 혁신이에요. 옛날 게 아니고 새로운 게 딱 들어가는 거. renovate이기 때문에 뭔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 at의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개조하다, 보수하다. novelty도 ty가 붙으면 명사이기 때문에요. 이게 새로움 아니면은 참신함 이렇게요.
novice. 얘도 명사거든요. 근데 얘는 초보자입니다.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요. skilled person이 아니고 그냥 초보자를 novice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거의 다 있어요. district가 보이죠? district는 밑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지역, 지구라고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 school district라고 보이죠? 얘가 학군이에요. 예, 그래서 district라는 건 우리 지역하면 이제 area랑 비슷한 겁니다. area랑 거의 똑같아요. 어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게 좀 있죠. 행정구역에 따라갖고 이게 바둑판식으로 나눠갖고 여기는 뭐 1구역, 2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구역, 여기 구, 무슨 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district라고 그래요. 자, 밑에 컴플렉스 보이죠? 이 컴이라는 거는 이제 함께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뭔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컴플렉스 하면은 잠실 운동장 가면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 펜싱 경기장, 주 경기장 이렇게 해서 복합 단지로 되어 있죠. 스포츠 컴플렉스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1동, 2동, 3동 해갖고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아파트먼트 블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컴플렉스, 복합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요. 리뉴얼이냐, 리퍼비시냐. 전부 다 리가 붙었죠. 다 새롭게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enew, AL이 붙기 전에가 renew가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라는 뜻이죠. 여권을 갱신하다. renew my passport. 그래서 갱신하다라는 뜻이고요. AL이 붙어서 여기서 명사예요. 그래서 갱신이기 때문에 우리 주거에서는 재개발이 되는 거고. refurbis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for가 딱 보면은 이제 퍼니처가 생각나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refurbish도 재단장하다. 가구를 다시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쇄신하다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쓰면 돼요. 이미지를 쇄신하다. 이것도 refurbish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tear down, demolition. 그다음에 발음도 어려운 dilapidated까지요. 그래서 tear이라고 발음해야 되죠. 눈물이 아니고 찢다나 뜯다가 이제 tear입니다. 근데 밑에 down이 나오면은 허물어뜨리다예요. 예, 뜯어갖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건물을 뜯어버리다, 건물을 해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잘 나오고요. demolition은 요 demolishi가 파괴하다입니다. demolition. 얘도 파괴예요. 그래서 D가 들어가면은 뭔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destroy를 생각하면 되죠. 파괴하다. demolish. 같은 뜻이에요. 영화 제목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렵나요? 황폐한 낡아빠진? 예, 뭔가 폭탄을 폭격을 맞아갖고 확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예. dilapidate인데요. 이 rapid가 나중에 보면 이게 들어간 단어가 되게 많아요. rapid가 돌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다루는 사람이 영어로 이제 lapidary라고 하는데요. rapid가 돌이라고, 이게 돌을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지금 폭탄을 갖다가 맞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lapid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돌을 던지다, 투척하다, 투석하다,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돌 던져서 집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합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자, 첫 번째 단어 property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땅이나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자산을 얘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요. 근데 보통 이제 현금도 되긴 하는데 이런 돈보다는 내가 직접 눈에 보이는 요 땅이나 건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property라고 합니다. 원래의 뜻이 특성이나 속성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약간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니면 재능이 있냐, 없냐 이런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다 해서 나온 이 땅이 돼버린 거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땅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고 얘가 나중에 나온 단어인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요. 밑에 proprietor라고 나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라고 나왔죠. 당연히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땅 자체고요. 여기 OR이 붙어갖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은 조그만 집도 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사업체나 약간 큰 거, 이런 건물주, 우리 알고 있는 건물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proprietor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furnish가 나왔죠. 당연히 furniture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refurbish 있잖아요. 세단장하다, 재단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벼룩시장? 이거 너무 옛날 말인가? 교차로? 이것도 옛날 말이야. 약간 있잖아요. 있잖아요. 원룸을 구한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딱 보면은, furnished라고 써 있습니다. 가구가 완비되어 있냐, 없냐. 예, 이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짐을 갖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냐. 그래서 가구가 비치되는
furnished라고 하죠. 밑에 utility와 utilize인데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utility는 이 공공요금이라는 단어 당연히 중요하고요. 전기수도 가스요금. 예, utility bill 하면은 이제 그게 우리 그 전기수도 가스요금 그 고지서를 utility bill이라고 하죠. 그래서 utility는 공공요금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단어로 우리 독해에서 굉장히 잘 나오죠. 예, 효용성, 유용성, 공리. 공리 뭡니까? 이거 뭐 배우 이름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가장 적은 어떤 돈을 들여갖고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거. 이 뭐 공리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utility라는 뜻이 그러니까 퍼블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퍼블릭.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도서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전기수도, 이런 효용성과 유용성을 얘기하는 게 utility입니다. 요 단어로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철학이나 사상 이런 지문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거든요. 꼭 아셔야 되고요. 공리라는 요 말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utilize는 use를 생각하면 돼요. 예, use 똑같은 단어예요. 이용하다입니다. 그냥 us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요. blackout은 뭐 완전히 까매진 거죠. 그래서 out이라는 건 강조고요. 완전히 시커매졌다고요. 정전입니다. 밑에 threshold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문턱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문턱. 방에서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에 문턱이 없죠. 걸려 넘어지면 아이들 걸려 넘어지면 다치니까요. 근데 이제 예전 그 한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방과 방을 넘어갈 때 문턱이 있잖아요. 그거 밟으면 뭐 재수 없다는 얘기도 뭐 하고요. 그래서 밟지 말라고 막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는데요. 이 threshold, 이 문턱입니다.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장애물 같은 거죠. 그래서 밑에 뭡니까? The media industry. 우리 미디어 산업은 지금 on the threshold of a new era. 새로운 시대의 그런 문턱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야 하는 새로운 그런 문턱에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이라는 단어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더 가려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계점입니다. 이거 추상적인 뜻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 어원이 있었는데요. 트래쉬랑 홀드랑 이제 합쳐졌다는 어원인데 이게 뭐 사람마다 막 얘기가 다 달라갖고요.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그다음 밑에 spacious와 roomy가 있는데요. 이 spacious는 OUS가 붙어서 형용사입니다. space, 공간이라는 뜻 있잖아요. 공간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널찍한. 그리고 roomy도 같은 단어예요. 널찍한이에요. 그다음 밑에 ventilate요. 환기하다, 통풍시키다. 바람이 오고 가는 거를 이제 통풍하고 환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vent가 오고 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nvent, condension, 뭐, 이제 vent가 들어가는 거, prevent, 뭐,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예전에 수업을 했어요. 이거 띄워드릴까? 예,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vent라는 단어,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어원이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벤트란 자체가 가다라는 뜻, 오다라는 어원이지만 이 자체 뜻이 통풍구를 벤트라 그러죠. 예, 통풍구. 그래서 됐고요. stuff이랑 stuff 보겠습니다. 이 STU나 STU 이거 보이는데요. 뭐 STO, STU, STA 굉장히 많죠. STA가 들어가는 건 서 있는 거. 스테이지, 무대, 스테이션, 역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테이 아니면 스테이그넌트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탑도 마찬가지죠. 스탑, STOP 이런 거 전부 다 이 STO, STU, STA 전부 다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STA도 한번 올릴 테니까 꼭 보세요. 이런 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답답한 통풍이 안 되는 공기가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stuff이고요. stuff 같은 경우는 딱 채워넣었다. 다시 말해서 꽉 채워넣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이 방이 있으면 방에다가 물건을 딱딱 채워넣는 겁니다. 이게 stuff예요. 그래서 베개 같은 거, 베갯잎을 딱 채워넣는 것도 stuff예요.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물건이라는 뜻이죠. 물건들. 이 물건들도 이제 stuff잖아요. 원래는 이제 같은 어원에서 다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말이 이제 여기로 나뉘고 여기로 나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딱 채우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sulate. 얘는 뭐 당연히 알 거예요. 단열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 전기 같은 경우는 절연하다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열 같은 경우는 단열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격리하는 거죠.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딱 나누는 거. 그래서 단열하다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 인솔레이트가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는
사실 아일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아일랜드. 섬 있잖아요. 섬이 이렇게 탁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실 그거랑 같은 어원인데. 일단 아는 단어니까 넘어가고요. 러미지라고 보이죠? 잘 나와요. 그래서 러미지가, 보통 뒤에 이제 through를 많이 쓰거든요. through가 막 철저하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러미지 through 하면 막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형사가 와갖고, 뭔가 이 증거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는 러미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왜 그 방과 관계되어 있는 거, 이 집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에 썼냐면은 이 룸도 이게 룸에서 나온 거예요. 룸, 방이요, 방. 예, 그래서 옛날에 막 그 배에 화물을 막 다 실은 다음에 그 화물을 쫙 예쁘게 정리하고 이게 다 이렇게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러미지. 아무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unkeep 보겠습니다. keep가 유지하는 거죠. 근데 upkeep이요, upkeep. up이 보이죠? 그래서 유지를 하긴 하는데 항상 좋은 상태로, 업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 집, 자동차 등의 유지비를 얘기합니다. 예, 집이 낡아지지 않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예,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 driveway, hedge, passageway, rack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집과 관계된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driveway는 독해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건 진짜 길이 아니고요. 단독주택을 만약 얘기한다 그러면 외국에 집이 있으면은 집에서 집 앞에 마당에다 주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서 도로로 나갈 때까지 집에서 도로로 나가는 그 마당 안에 내어 있는 그 길, 그걸 드라이브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진입로라고 써놨는데 그 느낌을 딱 아시면 되고요. hedge나 아니면 얘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passageway, 복도, rag은 이것도 선반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잘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울까 하다가 요까지는 썼어요. hallway도 복도예요. 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복도 있잖아요. 예, 딱 갔더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복도라기보다 이렇게 거실 같은 분위기, 1층 로비 같은 분위기, 다 hallway예요. passageway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통로 같은 거, 코리도라 그러잖아요. 복도. 예, 그래서 복도 통로고요. rack 됐고요. 밑에 drain 보이죠? 드레인은 이제 물을 빼다, 배수관입니다. 얘가 이제 배수관이 아니고, 요거 지우세요. 여기 배수관이 여기 있죠. drainage. 그래서 age가 붙어갖고, 명사로 만들어갖고, 이제 배수관이 된 거예요. age가 붙으면 사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붙었다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rained가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안에 있는 나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거죠. drained니까요. 수동이니까. 그래서 진이 빠진.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한테 쓸 수 있고요. leak와 leakage, clog는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leak, 누출되다. 아니면은 이거 누출이란 단어도 있고요. 아니 이거 저 자꾸 잘못 썼죠. 얘 동사입니다. 누출되다. 그리고 얘가 이제 누출이나 누설이 되는 거죠. liquid. 여기 ag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 ag 명사입니다. 클로그란 단어도 아주 잘 나와요. 예, 클로그가 배수관이나 이런데 이물질로 꽉 막히는 거. 예, 그래서 이 파이프가 막혔어. 그럼 영어로 This pipe is clogged 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막다. 근데 보통 수동으로 막힌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 한 카테고리 보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 accommodation이요. 우리는 이거 숙박시설,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 하다못해 여관까지 전부 다 accommodation이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다 accommod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at가 붙은 이 accommodate가 수용하다가 되는 거고요. 바로 뒤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 호텔은 this hotel accommodates, 그다음에 500 people 하면 500명을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요. 수용하다인데요. 얘가 추상적인 뜻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수용한다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족시키다, 편의를 주다 해서 요까지 꼭 아셔야 돼요. 요까지. 그것 때문에 쓴 거니까요. 그래서 밑에 볼까요? The modified plan. 그 수정된 계획이 will accommodate the new environmental regulation. 새로운 환경 규제를 아마 얘가 수용할까, 받아들이고 만족시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밑에는요. urbanize와 suburban인데, suburban인데요. 얼번이 도시죠. 그래서 IZE가 붙으면 역시 동사잖아요. 우리 general 하면 일반적인, generalize 하면 일반화하다 이런 것처럼 urbanize, 도시화하다. suburban은 이제 urban 앞에 서브가 붙었죠. 그래서 서브가 아래니까 도시 아래쪽에 있는 교외 시골을 얘기하는. 밑에요. 몰기지와 모텔리티가 나왔는데 우리 주택에서 돈 빌리는 거는 몰기지죠. 네, 몰기지. 그래서 특히 이런 집을 살 때 빌리는 대출, 우리가 흔히 대출은 론이라 그러죠. LOAN, 론이라 그러는데 이런 대출금은 집 살 때
대출을 한 20년에서 뭐 장기 40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 몰트가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돈 갚으란 얘기예요. 길게. 그래서 몰기지가 대출금,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고 모틸리티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임모터라면은 모터 앞에 임이 붙어갖고 죽지 않는 불멸해. 그래서 여기다 만약 모틸리티 레이트를 붙이잖아요. RAT, rate. 그러면은 이제 사망률이 됩니다. 사망률. 그래서 죽음의 비율이기 때문에. 자, 밑에는요. occupy부터 잘 보셔야 돼요. occupy부터 맨 끝에 vacuum까지 보셔야 되는데, 요까지죠. 이렇게까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occupy는 점유하고 차지하는 겁니다. 이 방에, 이 화장실에, 이 공간을 내가 점유하고 차지하다가 occupy. ANT가 붙어서 occupant는 점유자, occupation은 나를 점유하고 있는, 내가 주로 나의 모든 이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직업이죠, 직업. 그래서 occupation 직업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차지하는 거와 관계 있고요. vacate 나오는데 얘는 비워놓는 거죠. 비워놓는 거. 그래서 vacation, occupation 아닙니까? 휴가. 다시 말해서 다 비워놓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일을 할 거냐? 그리고 vacate 하면은 얘가 비우다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at가 붙어갖고요. 그리고 vacant 하면은 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어있는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어때 화장실 같은데 뭐에 갔을 때 화장실 앞에 보면은 vacant 비어있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unoccupied와 같은 단어죠. 점유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이 vacuum라는 게 비어있는이기 때문에 얘예요. 얘에서 나온 건데요. vacuum. 이 진공이잖아요. 우리 진공 청소기 vacuum machine. 그래서 얘가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vacuate 하면은 e가 앞에 붙어갖고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evacuate. 그래서 이게 뭘 떠나다 비우다. 대피시키다. 소개시키다 그래갖고 소개하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그 지역을 일단은 다 비워놓잖아요. 사람들 다 피신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evacuate라고 하고요. 이게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빌딩을 다 떠나야 한다. 빌딩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요. from을 쓰면 안 돼요. 중간에. 그냥 from을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이 빌딩 자체를 다 비워놓는다기 때문에 여기를 대피해야 된다. 여기를 빠져나가서 그래서 몸을 떠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대피시키다. 우리는 즉시 빌딩을 떠나야만 한다. vacuum이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dense는 빽빽한이죠. 그래서 비어있는 게 아니고 얘는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그게 dense입니다. 그래서 우리 density가 뭐죠? density가 밀도라 그러죠. density 여기다가 e를 지우고 ity를 붙이면은 이제 density 우리 물리에서 쓰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과학에서 쓰는 이 밀도를 얘기합니다. 밑에 evict라고 보이죠? 역시 e가 앞에 보여갖고 e가 보여갖고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얘는 퇴거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퇴거시키다. 그래서 보통 세입자가 만기가 돼갖고 이 사람을 안 나간다 그러면 퇴거시키는 거예요. 이걸 evict라고 그래요. 일단 e가 보이고요. 여기 보면 eject, expel 전부 다 내쫓다와 관계있죠. eject도 내쫓다, expel도 쫓아버리다. 앞에 e가 붙어 있어요. 보입니까? 그래서 더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비슷비슷한 뜻.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고요. 자, 밑에 seclude라고 보이죠. 격리하다. 이 clude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닫다라는 뜻이거든요. close에서 나와갖고요. 그래서 우리 include는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 포함하다. exclude는 밖에다가 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 제외하다, 배제하다. seclude는 떨어져갖고 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 그래서 격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가 보통 우리 많이 봤잖아요. SE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separate. 그 다음에 비밀. 너와 나와 공유하기 싫은 비밀. secret. 아니면 차별하다, 분리하다. segregate. 그래서 SE는 분리되는, seclude는 격리하다. 같은 비슷한 뜻이죠. isolate와. 그 다음에 relocate 볼까요? locate라는 뜻이 위치를 얘기하는 게 location이잖아요. 그래서 relocate 하면은 다시 여기 있는 걸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갖고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다. vicinity라고 보이죠?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예요. vicinity. 얘는 어원으로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비슷한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에 얘랑 거의 비슷한 단어는 village밖에 없습니다. village,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 그거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일단 외워야 되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근처나 가까운 거. 이제 여기 지금 썼습니다. 그는 그의 차를 주차를 했거든요. In the vicinity가 그 근처라는 명사예요. 근처에다 주차를 했는데 어디 근처에? 버스탑. 그래서 정류장 근처에다 주차했다고요. 이렇게 써요. In the vicinity라고 제일 많이 씁니다. 아시면 되고요.
adjacent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보통 이 to를 많이 써갖고요. 뭐 부천은, 서울은, 뭐 분당은 성남, 분당, 판교, 판교 is adjacent to 분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교는 분당과 인접해 있다. 이런 식으로 adjacent. 그래서 이것도 우리 adjoin이란 말 들어봤어요? 연결하고 결합하는 거 다 비슷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얘도 뭐 이런 거를 알면 좋은데요. 단어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외워야지 뭐 이런 것들은 외우면 되고요. 밑에 있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 premises라고 발음하고요. 얘는 premises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건데 역시 다르게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마 얘를 더 많이 봤나요? premise, 얘가 전제죠, 전제. 어떤 주장을 할 때 전제를 까는 거 있잖아요. 야, 사람이 이제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전제를 해보자.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딱 전제를 한다라는 거죠. 미리. 풀이가 붙으면 미리라는 뜻도 있고, 풀이가 앞쪽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앞쪽이라는 뜻이고, 미리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전제고요. 그 다음에 프레미지스는 뭐냐면 군해나 부지,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건물이긴 건물인데, 앞에 땅이 달려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당이라고 좀 그렇고, 땅이 같이 있는 그런 건물, 학교 같은 거죠. 학교. 아니면은, 회사 같은 경우도 앞에 이렇게 뭐가 부지가 있는, 그런 건물을, 그래서 그 전체 부지를 premises, 보통 복수로 써요. 복수라고 씁니다. 그래서 담배를 구내에서, 다시 말해 이 건물 안에서, 건물이랑 땅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 전체 부지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구내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고. 아니면 카페라고 하면은, 여기 밖에서는 갖고 나가서 마시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군해나 부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 써있죠. Smoking is not allowed on the premise. 요 부지 안에서, 군해 안에서는 담배 피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stairwell이라고 나오는데요. stair 계단이잖아요. well이라는 게 원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물. 근데 stairwell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사람 많네? 그럼 바로 이제 돌아서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낮은 건물 같은 경우.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엘리베이터로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어딘가 왼쪽 가고 문을 이렇게 열고선 막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탁탁탁탁. 약간 좀 음침한 데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공간을 stairwell이라고 그래요.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establishment는, establish는 아마 알 거예요. 설립하다라는 뜻. 그래서 설립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얘가 설립이라는 걸 세워놓은 거, 시설이라는 단어. 그리고 꼭 facility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시설 중에서 옆에 이제 원래 이제 eating establishment라고 하면 이제 먹는 시설인데, 앞에 eating을 생략해버리고요. 보통 식당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식당. 그러니까 얘가 시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혼자 나왔을 때 식당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시면 되고요. 어메니티는 우리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호텔 같은데 주무시고 온 다음에 여기 어메니티가 어떻더라 하고 편의시설, 요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NX가 있는데요. 얘는 요것도 이제 실제로 많이 한글로도 많이 NX라는 말을 쓰는데요. 넥스트가 있잖아요. 여기다 T만 붙이면 넥스트죠.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요. 옆에 딸려 있다고요. 그래서 별관이나 증축 건물을 얘기합니다. 리스와 테넌트가 쭉 나오는데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좀 더 있구나. 리스는 자동차 리스하는 거, 거의 렌트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아실 거고요. 테넌트가 세입자죠. 요거 많이 보셨습니까? 세입자라는 거는 그 건물에 일정 기간을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재임 기간이랑 비슷해요. 내가 어떤 직책이 있는데 거기에 딱 기간을 4년 기간으로 재임 기간을 갖고 내가 그 직책을 수행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같은 어원이에요. 테뉴, 테나, 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얘도 세입자, 거주권이라는 뜻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테뉴어는 재임기간, 둘 다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밑에 랜드로드 볼게요. 랜드로드는 주인 하면 되고, 컨트랙트 하면은 컨트랙트가 뭐죠? 계약하다죠. 그럼 컨트랙터 하면 계약자인가요? 컨트랙터는 계약자에서 내가 그 피계약자, 우리 이제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도급업자라 그래갖고요. 그 업자를 얘기해요. 업자. 내가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신 분 업자라고 하죠. 그 분을 공사를 한다면 공사업자요. 그 사람을 컨트랙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독해에서요. 꼭 아셔야 되고요. 밑에 스토리 보이죠?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나 스테이블, barn, shed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구간이나 외양간. 예, 둘 다 우리 사람 사는 곳은 아니지만 역시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전부 다 STA, STA가 붙어 있죠. 아까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스토프에서 나왔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딱 정지되어 있는 어떤 공간인데요. 그래서 스토어 스테이블 그리고 barn과 shed가 나오는데 얘도 헛간 창고라 그래갖고요. 이 barn이라는 거는 바에서 나온 거고요. bar, 예, 뭐 이렇게 가로막대기. 예, 그래서 이 바고요. 얘 같은 경우는 쉐드는 이제 쉘터 아시나요? 쉘터 아니면 쉐이드. 쉘터는 보금자리라는 거 아시죠? 예, 피난처 쉘터. 그리고 쉐이드는 그늘이 이렇게 있는 쉐이드. 예, 그래서 다 같은 어원입니다. 예, 그래서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주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먹는 거랑 입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